애견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애견 문제는 우주에 있는 기운이 이 지구로 내려와서 뭔 소린가 싶죠. 그 기운이 이 산과 들, 바다에 있는 도로를 따서 쫙 퍼지면서 또 뭔 소린가 싶죠. 애견 문제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이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을 때, 애견 문제 어떻게 발생하지? 그에 대한 어떤 답을 제가 당장 드릴 거라고 기대하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했죠? 뭐 우주의 기운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 했죠. 애견 문제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습이 애견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그 행동의 차이가 나타났을 때, 기대의 차이가 나타났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애견이 뭔가 잘못했거나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거나 그래서 생겨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온갖 문제, 우리가 흔히 반려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수많은 애견 문제를 갖고 있는 유기견들이 보호소에 들어옵니다. 당연히 길에서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보호소에 들어왔을 때 그 아이 상태가 정상적이거나 혹은 사람한테 매우 호의적이거나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명칭으로든 애견 문제를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애견이 어긋나게 행동하면은 우리는 그걸 애견 문제라 부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뭐 총이나 좀 이상한데 뭐랄까요? 스코프를 이게 애견한테 딱 대고 있다 해볼게요. 가운데 십자 표시 있는 망원경 딱 보고 있는데 애견이 여기에 있어. 그럼 우리는 이걸 애견 문제랍니다. 왜냐면 우리는 여기에 애견이 보이길 바라는데 애견이 여기 없으니까 여기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예, 우리가 총 겨누는 기대에 애견이 그 위치에 존재하지 않으면, 즉 우리가 애견한테 기대하는 어떤 모습을 애견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견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망원경을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 애견이 여기 있어. 그럼 우리가 애견한테 거는 기대감, 애견한테 기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애견이 여기에 맞춰주길 바라고만 있다고요. 대부분의 반려가정 문제들 갖다가 생각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고 때문에 제가 상담도 합니다. 해보면은 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우리 개는 이러니까 이래야 된다, 혹은 개는 이러니까 이래야 된다, 혹은 이 품종개는 이러니까 이래야만 한다. 그 생각에 딱 이렇게 붙잡혀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애견이 보여주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기대에 애견이 어긋나면은 그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의 기대를 여러분의 애견이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애견이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하지 않으면 그게 애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애견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애견이 기대하는 것을 보호자인 여러분을 충족시켜주고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유기견 보호소, 개들 지내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려가정 어떨까요? 여러분이 개를 키우고 있는 가정은 개가 살기에 좋은 곳일까요? 좋은 환경일까? 좋은 여건일까? 거기서 항상 행복할까? 아닐 겁니다. 어떤 환경이든 일단 인간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개들이 겪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생활, 환경, 우리의 어떤 시간의 어떤 일부를 할애해서 개한테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 이만큼은 너 가져 하고 시간과 공간을 애견에게 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 항상 우리의 간섭을 받고 우리의 개입을 받고 우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요. 유기견 보호소에 도는 아이들 중에서 싸나운 개가 있고 또 사람을 완전 피해서 막 숨어버리는 개가 있습니다. 둘 다 어떤 상태일까요? 둘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싸나운 개고 소심한 개, 이게 분류를 하지만은 결국엔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하는 수단이거든요. 싸나운 개는 자기가 먼저 짖어, 먼저 달려들어. 그 주변에 아무도 이러지 않게끔, 주변 사람이나 다른 개들이나 어떤 환경들이 자기도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어지지도 않고 변하지 않게끔.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그만큼 불안감은 줄어들잖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변수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싸나운 개들은 싸납게 합니다. 다들 꼼짝하지 마, 어떤 변수도 보이지 말고 내가 당황할 수 있는 어떤 일도 만들지 마 하고 싸납게 짖는 거고, 숨어버리는 아이는 뭐겠어요? 그냥 이 환경을 안 보는 거지. 내가 보지 않으면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싸나운 개나 혹은 아주 소심한 개, 둘 다 현재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애견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한 가지 그때만 한 가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러면은 애견이 기대하는 건 뭘까? 애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리가 반려견을 키울 때 유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반려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반려견은 우리가 뭐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죠. 우리는 걔한테 사랑을 줘야 되는 입장이고 사랑을 줘야만 하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몰라요.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을 모르고 걔가 원하는 사랑이 뭔지 몰라요.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개 한 마리, 개 두 마리 키우기 위해서 나 혼자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성심성의껏 다 하고 있어. 근데 걔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개 사랑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럼 전 유견 보호소하고 있으니까 유견 보호소도 솔직히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유기견들 들어오잖아요. 그럼 유기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다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몰라. 싸는 유기견, 소심한 유기견, 뭐 여러 가지 유기견, 정말 많은 문제들 갖고 들어오거든요. 당연히 문제가 없으면 유기견이 아닌 거죠. 그런 유기견들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요. 반려가정이 보호소 나은 점은 딱 그거 한 가지예요. 무언가 더 할 수 있다는 거. 보호소는 다 견사해 있고 다 동일한 환경에 동일한 상황에 유견들을 다 집어넣어 놓잖아요. 주변에 어떤 환경 변화도 없고. 그게 처음에 아이들 진정시키는 도움이 되는데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은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 수 없게 됩니다. 주변 환경이 매일 똑같아. 주변 상황이 매일 똑같아. 그래서 유견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주변 상황이 달라지는 게 없어. 바뀌는 게 없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가정에서 키우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시끄러우니까 신경 쓰게 되고 너무 짖으면은 뭔가 물어 뜯어 놓을 수도 있고 집어 엉망진창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상한테 너무 매달리거나 하면은 그걸 인지하잖아. 근데 견사로 있는 유견 보호소에서는 그 유견들이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없는 거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견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유견 입양에서 반려가정이 있다면 다르잖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유견 보호소에서 유견을 대하는 것과 반려가정에서 반려견을 대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을까? 큰 차이가 있을까 과연? 애쓰는 사람은 더 열심히 노력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과연 개 입장에서는 크게 다를까? 제가 유기견 숲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입양을 공개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좋은 가정에 입양되면은 여기 있는 아이들 여기서 지낸 것보다 훨씬 더 잘 지낼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100마리가 있잖아. 결국엔 제 노력과 시간이 100분의 1이라고요. 한 마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그럼 당연히 제가 많은 정성을 쏟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못 지낸 것도 당연한 거고. 그런데 반려가정에 입양됐다고 해서 이 아이들 무조건 다 잘 지낼 수 있을까? 모든 반려가정이 내 기대를 충족시킬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없기 때문에 유견숲에서 조금은 힘들게 지내더라도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다 지낼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양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애견 문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유견도 마찬가지이고 반려견도 마찬가지이고 개가 잘못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잘못하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거든. 얼마든지 노력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개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이 개가 이럴 때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내가 이럴 때는 이 개는 무조건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관념에 빠져 있으면은 그만 보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든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끼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주 싸나운 개 같다고 우리가 구조해 왔어요. 먼저 철창이 들어있었죠. 지금도 있는 아이인데 만약 그 철창에 그 개가 아니라 아주 여러분이 아주 잘 키우고 있는 반려견을 그 철창에 넣어놨다고 해볼게요. 제가 장담하건대 한 달만 지나면은 그 아이 아주 싸나운 개가 됩니다. 예. 여러분 집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게 뭐겠어요. 그 싸나운 개도 유견숲에 오면은 순둥순둥해져요. 이것도 무슨 말이겠어요. 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환경을 애초에 무시하고 있죠.
여러분 혼자만의 여러분이 어떤 그 사람의 보호자의 개인적인 능력만 키워서 반려생활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나타나고 그 문제를 하다 대응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때로는 우리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번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개를 키우는 데 있어서 환경은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유견 보호소를 하면서 유견 이야기만 하다가 이렇게 반려견 이야기하고 유견 훈련 이야기를 좀 꺼내고 하는 거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건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 제가 애견 훈련사로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 방문 훈련도 하고 했었는데 왜 했냐면은 애견 훈련이 저한테는 유기견 보호 활동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사소한 이유로 혹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다가 지쳐버려서 개를 유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별 문제 아닌데 이 문제 해결 못하면은 문제가 커지겠죠. 문제가 커지고 그걸 감당이 안 되고 그러면 그때 가면은 유기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들의 개를 유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또 해봐야겠다 나중에. 나쁜 사람들이 유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은 유기라는 선택권을 손에 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유기가 그렇게 유기되는 것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서 일하는 애견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쉬운 방법을 제공해야 되고 그걸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고 그게 제가 했던 유기견 보호 활동이었어요. 예전에 애견 훈련사로서 제가 뭔가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도 뭐 반려견, 유기견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유기견도 개고 반려견도 개예요. 똑같이 개 한 마리 키우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모자라지만은 그냥 가볍게 우리 서로 대화 나온다 생각하고 뭐 상담할 이야기가 있거나 그러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뭐 차근차근 하나씩 그냥 우리 가볍게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